고 백남기 씨 부검과 관련한 논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법의학회 부회장인 울산대 의대 김장한 교수, 사회부 정세영 기자와 함께 핵심 쟁점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정 기자, 네. 사망진단서 논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서울대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보면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부전에 따른 심폐정지, 네.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급격하게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심장이 멎었다는 건데 이 사망 종류 병사라는 부분이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기자회견했던 서울대 특별조사위와 주치인 백선아 교수 유족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일단은 지난 11월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머리를 다쳤고 이게 근본적인 어떤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 쪽 다 공통된 입장이긴 한데 다만 이 주치인 백선아 교수는 백남기 씨가 쓰러진 지 317일 동안 입원을 했었고 또 특히 숨지기 엿새 전에 이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서 유족들이 이 적극적인 투석 치료를 거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성 심부전이 와서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병사라고 적었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이 서울대 특위는 이 백 교수와 달리 외인사가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이 주치의 어떤 판단, 이걸 존중해야 된다라고 밝혔고 유족들은 당연히 이 의료진이 특히 백 교수가 책임을 유족에게 떠넘긴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사망진단서를 좀 다시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요, 김 교수님. 지금 보면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위는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주치의인 백 교수는 직접적 사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왜 의학적 소견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겁니까? 사망진단서는 기본적으로 사망의 원인과 종류에 대한 해석이고요. 이번 사망진단서의 문제점은 형식적으로 일단 선행 원사인의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적혀 있는데 그게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부전이 왔고 또 심장정지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인사로 봐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사항이죠. 근데 주치의는 그 사항을 선행 원사인을 외인사라고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병적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병사라고 적기에는 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의 판단대로 그 외인사라고 이 진단서를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주치의나 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본인이 그러한 판단이 들었을 때 변경을 하면 되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허위 진단서의 기본적인 문제는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적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위 진단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김 교수님도 이번에 특이에 이윤성 교수처럼 이거를 외인사라고 적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백 교수를 비난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입장이군요. 형식적으로는 외인사라고 적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틀렸다는 건 명백합니다. 만약에 백 교수처럼 그것을 내인사로 적으려 한다면 선행 원사인으로 적은 두부 외상, 뇌출혈 부분을 빼야 됩니다. 빼서 사망과 관련 없는 항목에 기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병사에 이르게 된 그 사람의 병적 원인과 결과를 따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잘못됐고 내용적으로도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게 서울대가 국립이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유족들도 좀 의심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자, 정 기자. 지금 또 하나 이제 다른 쟁점은 경찰이 그렇게 과잉 진압을 결국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 백 씨 측의 입장이고 경찰은 분명히 물대포에 맞은 거는 맞지만 그건 아니다. 지금 이런 거죠. 그렇죠. 경찰도 물대포에 맞아서 백남기 씨가 쓰러졌고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성, 강신명 전현직 경찰청장들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이 조문을 갈 수 없는 게 이 과잉 진압 논란 때문이거든요. 이 유족들은 이 야당과 유족들은 경찰이 애초부터 이 백남기 씨를
조준살수했다, 네. 경고살수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이 경찰의 입장은 좀 다른 게 앵커께서도 지난해 시위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최초의 경고 방송을 하고 이 곡살로 물을 쐈던 게 오후 5시 8분이었고 예.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게 저녁 6시 56분이다. 거의 2시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네. 이 백남기 씨 개인에게 대해서 어떻게 경고 방송을 하느냐. 우리는 전체적인 시위의 맥락에서 봤을 때 네. 경고 방송과 곡살을 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날 시위에서 경찰만 129명이 다쳤고 차나 버스가 52대가 파손이 됐거든요. 피해액이 4억 가까이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광진압을 인정하는 걸로 잘못 비칠 수가 있고 조문하는 게 사과하는 게 그리고 만약에 자칫 다음에 또 이런 시위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통제하느냐, 어떻게 지시 내리느냐 이런 고민도 깃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지금 이제 부검 결과에 따라서 과잉 진압부터 사인까지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또 그래서 법원도 영장을 보면은 상당히 유족 측의 입장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대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하라는 거고 다음에 또 이례적으로 부검 절차 영상도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자, 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부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도 있고요. 저희 학회 회원들의 네. 입장도 조율한 부분이 있는데 부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 이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검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형사 사건이나 예. 또는 민사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검을 통해서 사망의 원인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밝혀진 사실을 종합해서 예. 해석을 통해서 부검 결과를 완성해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밝혀내는 부분은 사실 이 향후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 손해배상이나 공소유지, 유죄 판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네. 판사가 이 법적 책임을 묻는데요. 그런데 유족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몸으로 절규하면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래도 필요합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네. 형사 피고인이 될 수 있는 경찰이 이미 있고요. 네. 그 사람들이 향후에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만약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와서 뭔가 사망 원인과 종류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밝혔을 때 예. 그것을 법정에서 공방하기 위해서는 부검으로 밝혀낸 사실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유족 측도 예. 소위 말하는 형사 절차상의 어떤 합리적 의심이 없는 입증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유족 측의 입장도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또 법적으로 밝혀지고 종결되려고 하면 부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뭔가 그 부분에서 좀 공감대가 좀 더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